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도 어, 열심히 살으셨죠? 어, 하여튼 시험 합격한 날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끝까지 계속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시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조금 더 상법에 대한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어제 회사에 대한 의 부분을 좀 해봤죠. 회사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처음 이제 통칙 들어오고 있는데, 통칙 부분이 여러 개 이제 회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과 또 여러 가지 뭐 한명회사라든지 합자회사라든지 기타 회사 전반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오히려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런 것을 묶어서 한 문제로 한 문제씩 한 문제씩 나오는 부분을 여기서 이제 회사의 의 부분에서 제가 몰아서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문제인데 변시 8회 2019년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사원의 지분에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원의 지분. 사원의 지분 생각하면 일단 우리 회사,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를 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합자회사 무한책임. 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사원과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무한책임 사원이 지분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합자회사거든요. 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사원과 유한책임 사원이 함께 공존하는 회사를 말한다 그랬죠. 이랬을 때 과연 다른 회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럴까요? 맞는 말이죠. 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 지분의 일부를 타인에 양도할 때는 전원이 동의해줘야 됩니다. 특히 무한책임 사원일 때는요. 그걸 한번 정리해보면 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못해요. 하여튼 이 지분 양도와 관련해서 자주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준비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유한책임 사원은 그냥 무한책임 사원의 전원만 동의만 얻으면 돼요. 책임의 범위가 좀 작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무한책임 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지분의 일부 전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한명회사의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를 한번 우리 사원의 지분 양도를 반드시 비교를 해놔야 돼요. 해놔야 되는데 한명회사는 일단 무한책임 사원만 존재한다는 구조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사자 계약으로 자유롭게 양도를 할 수 있지만 유효 요건입니다. 유효 요건이 뭐냐면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우리 인적 회사는 이 사원의 양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한명회사든 합자회사든. 왜 그러냐면 소규모 사원들로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서로 구성원들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도할 때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같은 경우 다시 말하면 물질회사는 왜 이렇게 양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을까요? 거기는 물적 회사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적 요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본을 누가 많이 투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주주가 누구인지, 유한회사의 사원이 누구인지 별로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를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물론 유한회사도 약간의 제한이 있긴 하지만요. 자, 어쨌거나 한명회사는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구성원들이 전부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합자에서는 어때요? 합자에서는 무한책임 사원하고 유한책임 사원 나눠지는데 무한책임 사원을 후사원이 만약에 자기 빠져나가겠다. 다른 데 양도하겠다. 했을 때는 이때는 유한책임 사원까지도 동의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모든 사원. 왜냐하면 무한책임 사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업무 집행권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새롭게 들어온다는 것은. 그랬을 때 이 유한책임 사원도 업무 집행권자가 누가 들어온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한책임 사원도 포함시켜서 함께 다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한책임 사원이 이렇게 양도를 한다. 그러면 어때요? 일단 합조회사에서는 유한책임 사원은 업무 집행권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한책임 사원들끼리만 전원 동의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약간 어떤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한책임 회사에서 업무를 유한책임 회사는 좀 더 특이할 수 있어요. 특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한책임 회사에서는 유한책임 사원들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책임, 유한책임하고 관계가 안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유한책임 사원 중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있을 거고 업무를 집행하지 않은 사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로 구분합니다. 그 유한책임회사는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원의 지분을 양도하려면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돼요. 집행하는 사원 전원 동의만 있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없다. 그럴 때는 그냥 사원의 전원의 동의를 얻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구분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 꼭 해두세요. 그 다음에 사원 지분 관련해서 두 번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인 유한책임 회사에 있어서 업무를 집행하지 않은 사원의 지분 양도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맞나요? 틀렸죠? 업무 집행한 사원이 있는 유한책임 회사에서는 업무 집행하는 사원의 지분 양도에는 업무 집행을 하는 사원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정리 다시 하면 유한책임에서 회사에서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돼요. 근데 이런 업무 동의를 해주는 업무 집행하는 사원이 없어요. 없을 때는 그냥 사원의 전원의 동의를 받는다. 반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한 번 해서 안 돼요. 자꾸 반복하고 여러 번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다. 3번 가보시면 한 명 회사의 사원이 사망했어요. 한 명 회사의 한 명 회사죠. 한 명의 사원이 사망했다. 그때는 그 지분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그 사원은 퇴사된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고 뭐 중요하지만 뭐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한 명 합자 유한책임회사는요. 몇 가지 중요한 것만 구조만 조금만 잘 알아두면 충분합니다. 퇴사다. 다시 말해 사망이 퇴사다. 맞습니다. 한 명 회사에는요, 사원의 퇴사 원인을 두고 있는데 그 퇴사 원인 속에 사망이 포함되어 있어요. 알겠죠? 사망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면 퇴사 원인은 정관에 정한 사유 발생하거나 총사원의 동의를 얻거나 사망, 죽으면 한 명 회사에서 내 지위는 상속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상속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냥 퇴사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상속인들은 퇴사된 어죠? 정상금만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성년 후견 개시도 퇴사 원인이 됩니다. 한 명에서는. 알겠죠? 사원. 그리고 여러분 알아둘 게 한 명에서의 사원은 누구예요? 한 명의 사원은. 무한책임 사원이 알겠죠? 무한책임 사원이 무한책임 사원. 무한책임 사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무한책임 사원은 뭐죠? 각자가 업무 집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업무 집행. 업무 집행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업무 집행을 한다는 것은 그죠? 성년 후견 개시가 있는 자는 무능력자잖아요. 그죠? 업무 집행을 못 하죠. 그래서 성년 후견 개시도 뭐가 돼요? 퇴사 원인이 되는 것이죠. 파산. 또 제명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정도 사망, 성년 후견 개시, 제명 정도는 한 명 회사의 사원, 특히 무한책임 사원, 업무 집행 역할을 하는 무한책임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렇게 알면 됐고, 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 정리를 하나 해드릴 건데, 한 명의 사원의 입사 퇴사와 관련해서 한 명 회사 사원이 퇴사되는 원인 있죠. 퇴사되는 원인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몇 가지만 알고 있었지만 한번 들어가 보면 무한책임 사원들로 다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럴 때 이렇게 KB금고처럼 회사에 대해서 자금을 대출했던 채권자가
무한책임 사원 누구든지 간에 B든지 만약에 재산을 압류한 그죠? 압류한 이 갑이 퇴사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압류했을 때는요. 여기에 좀 특이한 부분이죠. 자, 그럼 모아보겠습니다. 퇴사 원인. 첫 번째, 사원 스스로가 퇴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법에 규정된 퇴사 사유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망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성년 후견이 있었죠.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채권자에 의한 퇴사. 다시 말해서 무한책임 사원 누구든지 간에 만약에 돈을 갚지 못해서 압류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때 압류한 채권자가 퇴사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사 계속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회사가 해산의 원인이 된 사원이 있었다. 만약에 A가 해산의 원인이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해산하는 가운데 그러면 우리 얘만 원인이 있었던 얘만 A만 좀 빼버리면 우리 이걸로 그냥 회사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해산 원인자를 된 자를 빼고 회사 계속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여기 원인된 자는 그죠? 법에 의해서 의제 퇴사가 됩니다. 그래서 회사 계속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인된 자는 자동적으로 법에 의해서 퇴사된 걸로 봐줍니다. 그 다음에 제명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제명에 의한 퇴사가 있어요. 아시겠죠? 한 명 회사에서 사원의 퇴사 제도를 여러분이 다 봤던 겁니다. 그럼 합자에서는 어떨까요? 합자에서는 지금 구조가 좀 다르죠? 누가 있어요? 있겠죠? 유한책임 사원이 껴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한 명 회사의 규정을 다 준용하긴 해요. 사원의 퇴사 규정을 다 준용합니다. 근데 그 준용은 누구에게만? 무한책임 사원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아까 제명이라든지 성년 후견이라든지 그런 것 있죠? 전부 다 무한책임 사원에 준용되는 겁니다. 그럼 유한책임 사원에도 준용되긴 하죠. 하지만 한 명 회사에서 준용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한책임 사원이 사망했다. 유한책임 사원이 사망했다. 그 유한책임 사원의 지위는 상속할 수 있어요. 알겠죠? 퇴사 원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다면 권리행사자를 지정해야 될 의무도 법에 규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유한책임사원의 성년 후견 개시도 법정퇴사 사유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집행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사망하더라도 퇴사 사유로 만들 필요 없고 성년 후견 개시되더라도 퇴사 사유로 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이런 것도 뭐 암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자, 가보겠습니다. 4번 지문 가보시면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건 단순한 법조문 문제입니다. 질권 목적 당연히 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질권 설정 가능합니다. 5번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주식의 인수의 권리.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나중에 다 좀 더 깊이 있게 배울 겁니다. 주식 가면요. 이걸 우리 권리주라 합니다. 그렇죠? 이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어요.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벌써 13분이 됐네. 14분이네요. 여러분들 시간을 좀 많이 뺐지 않으면서 좀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하여튼 분위기 살리고 여러분들이 상법을 잊어먹지 않고 조금이라도 하루에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에서 만족을 하시면서 가시고 그렇지만 매일 좀 하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 기출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볼 수 있다는 거 이런 희망을 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자꾸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내일 여러분에게 또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